서울 한가운데에 상당한 크기의 땅이 비어 있어요. 여기는 숲도 아니고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한강을 바로 접하고 있어서 주택이 생기면 한강뷰가 되는 자리예요. 집 지을 공간도 모자라는 서울인데 여기 9,000평의 땅이 비어있게 된 사정이 뭘까요? 이 땅의 역사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성수동, 한강과 중랑천 사이에 있어요. 토사가 엄청 잘 쌓이는 지형이에요. 양쪽에 물길이 지나가니까 여름 장마철에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홍수가 나서 매번 침수 피해가 생기니까 과거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됐어요. 그랬던 이 땅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옵니다. 삼표산업이 1974년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해요. 원래 침수 피해가 심해서 땅을 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어요. 삼표그룹은 강 바닥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퍼올렸어요. 덕분에 한강의 수심이 깊어졌고요. 퍼올린 모래랑 자갈을 한강변에 채워서 토지를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홍수 피해가 있었던 성수동 일대가 물난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렇게 공사를 통해 쓸모있는 땅 4만 평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 절반은 서울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레미콘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레미콘 공장이 있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지만 레미콘 공장이 있냐 없냐, 있다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파트 가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PF랑 연결돼서 전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레미콘 공장이 왜 필요할까요? 건물을 지으려면 콘크리트가 필요해요. 레미콘이라는 건 미리 섞은 콘크리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ady Mixed Concrete고요. 굳기 전 상태의 콘크리트를 뜻해요. 레미콘을 수송하는 차를 일본에서 앞글자만 따서 레미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도 레미콘을 나르는 차를 보통 레미콘이라고 불러요. 엄밀하게 말하면 레미콘은 차에 실은 내용물인 거고 차는 믹서 트럭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말이죠. 현장의 김씨들은 믹서 트럭을 공구리차라고도 불러요. 믹서 트럭은 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에 바나나 맛 우유처럼 생긴 통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믹서라고 부르는데 믹서를 계속 회전시켜서 안에 있는 레미콘이 굳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믹서 트럭은 레미콘 공장에서 출발해서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죠. 여기서 핵심은 타임어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믹서 트럭이 아무리 통돌이를 하면서 운반을 해도 1시간이 지나면 레미콘이 굳기 시작해요. 1시간 반이 지나기 전에 레미콘을 현장에 쏟지 못하면 굳어버린 레미콘을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레미콘을 보급받는 레미콘 공장과 레미콘을 공급받을 공사 현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최대 1시간 반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1시간 반에 딱 맞춰서 가도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1시간 반 이내에 공사 현장에 도착해도 대기를 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내 거리를 요구하게 돼요. 결국 현장과 레미콘 공장은 가까울수록 좋고 멀어도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현장이 무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레미콘 공장이 꽤나 중요한 게 서울은 레미콘의 수요가 높아요. 레미콘 공장이 없는 미국 주택지역과 비교해볼게요. 미국에는 1층이나 2층짜리 목조주택이 많거든요.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조로 지은 집이 많아요. 가벼운 목조를 사용해서 못질로 주택을 짓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오면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는 해요. 그럼에도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조로 집을 짓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주택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없는 것이 하나의 이유예요. 반대로 서울의 건물에는 콘크리트가 많이 쓰이죠. 레미콘 공장이 필요해요. 성수 지역에 삼표산업에 레미콘 공장이 생겼다고 그랬죠. 수요가 많은 곳에 레미콘 공장이 생기니까 쉴 틈이 없어져요. 특히 사대문 안쪽과 강남권에 공급되는 레미콘은 삼표산업의 성수 레미콘 공장이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서울시 전체 20%의 공사 현장에 납품했고요. 사대문 안쪽과 강남권만 보면 60% 정도를 납품했어요. 서울 내 레미콘 공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63빌딩,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청계천 보건공사 같은 유명한 건물에 성수공장 골재와 레미콘이 쓰였어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레미콘 생산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공장이 시내에 있다 보면 문제도 생기죠. 하루에 1200대의 믹스트럭이 공장을 드나들었어요. 소음이랑 분진 때문에 근처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여야 구분 없이 공장 폐쇄가 메인 공약이었어요. 결국 2017
2017년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성수공장을 2022년까지 폐쇄시킨다는 협약을 하게 됩니다. 삼표산업 입장에서는 2022년까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죠. 성수 레미콘 공장은 삼표산업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압박이 들어오자 현대제철은 부지를 삼표산업에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고 빠져나와요. 삼표산업은 아직 성수공장을 대체할 서울 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협약한 2022년이 다가왔고요. 결국 공장이 폐쇄됩니다. 현재 서울시 한가운데에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땅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에요. 레미콘 공장이 사라지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성수지역 부동산에는 호재예요. 일종의 혐오시설이 떠나갔고 해당 부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랑 공원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강뷰고요. 서울숲 조망권 그리고 강북이랑 강남을 잇는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이고 주변 부동산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주변에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부지에도 비슷한 개발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이 지역에야 좋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시간 안에 운반을 해야 되는 게 레미콘인데 서울에서 가장 큰 레미콘 공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을 지을 때 어려움이 생겨요. 앞으로 서울에 대형 공사를 하거나 아파트를 지어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서울에 공사를 하려면 남아있는 세 곳의 소규모 레미콘 공장을 이용해야 해요. 세 곳이 어디냐면 강남 세곡, 송파 장지, 그리고 풍납 공장인데 이 중에 풍납 공장도 풍납 토성 유적이 있어서 폐쇄가 확정적이에요. 강남 세곡이랑 송파 장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강북 쪽은 레미콘 사용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역 주민들은 혐오 시설이 사라져서 좋지만 사회 전체로는 필요한 시설인 게 문제예요. 안 그래도 제일 큰 레미콘 공장이 없어져서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서울 시내는 항상 교통이 막히죠. 레미콘은 시간 안에 운반하는 게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택배처럼 길이 안 막히는 새벽 시간에 배송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사 현장은 심야에 돌아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믹서트럭 입장에서는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공장에서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줄어들죠. 유류비도 더 많이 들고요. 레미콘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수도권의 레미콘 운송비를 2년에 걸쳐서 24.5%까지 올려주는 협상이 타결됐어요. 레미콘의 원가에 레미콘 운송비가 영향이 커요. 그런데 운송비만이 아니라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 가격까지 2년 동안 75%가 올랐어요. 21년에 시멘트 40kg이 4,800원이었는데 23년에는 7,400원이 됐어요. 건물을 짓는데 레미콘 가격이 오르면 건설 원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건설 원가가 올라간다는 건 부동산 PF의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 서울시는 성수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예쁘고 있어 보이는 일도 필요하지만 레미콘 공장의 대체 부지를 찾는 협조도 서울시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한 줄 코멘트. 세상은 기획이 아니라 오퍼레이션으로 돌아간다. 기획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퍼레이션이 펑크가 나지 않게 최소한의 관심은 가져줬으면 한다.